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4월 19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종목들의 키워드를 한번 보면 일단 쌍방울 그룹에서 쌍용차 정식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좀 갔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선물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에 달성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곡물 사료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영상에서 곡물 사료주들이 테마의 후발주들이 상승을 하면 대부분 테마가 소멸을 한다, 좀 이제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예측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사료 관련돼 가지고 재료가 꽤 강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이제 저도 이런 걸 보고서 제 이제 경험에다가 그리고 따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익혀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나올 모양, 다음에 이런 강한 재료가 나왔을 때도 그때는 이제 밑에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종목들이 올라오고 하는 것들을 미리 이런 식으로 기록을 더 해놔야 다음에는 이제 놓치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큐라클이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생각보다 시장에서 좀 강한 뉴스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입니다. 관련된 재료는 이따가 밑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11선을 좀 회복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이 구간에서 이 아래꼬리 달린 이 모습 있죠. 여기서 살짝 올랐다가 다시 좀 내려가면서 5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5월 달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에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조금 단기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제 이런 구간이겠죠. 이 저점을 이렇게 이어 보면은 이런 바닥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다음 바닥이 두 개 만들어지는 쌍바닥의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일단 11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 박스권 내라고 생각을 들지만 그래도 방향성 자체가 위로 갈지 이제 밑으로 갈지를 봤을 때 최근에 만들어진 이 저점을 깨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상승을 지수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도 한동안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 움직임 자체가 상승률 자체가 크지 않아 가지고 코스피 관련된 종목들 힘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11선을 다시 오늘 올려주면서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는 확실히 약한 모습이고 아직까지 이런 박스권 내에서 이 박스권의 정고점을 돌파하고 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아래로 이렇게 변동성, 이런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관련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쌍방울 그룹, 쌍용차 정식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인 18일 날 쌍방울 그룹에서 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현재 쌍용차 그룹을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라는 그 곳이 총 3군데, KG, 그 다음에 쌍방울 그룹, 파빌리온 P라는 곳에서 이제 3파전의 양상으로 굳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쌍방울과 광림이 상한가를 좀 갔지만 여전히 저는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믿음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종목 변동성이 좀 큰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이 반등이 일단 과대 낙폭,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디까지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지 저는 확인을 하고 또 이게 제 그 검증 데이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이제 표본을 좀 쌓을 생각입니다. 아까 보면은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앞에서 상승을 하고 이런 밑구간에서도 연속적으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제가 이런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약간 이 기법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이 4등분선을 그어서 여기서도 매수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하는 식으로 매매를 기다려볼 수 있었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쌍방울 그룹 자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따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기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많이 한번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이 떨어질 때는 낙폭 개념으로 해가지고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해볼 수 있지만 일단 쌍방울이 앞에서 예전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라고 했던 상황에서 뭐 별로 흐지부지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고 특히나 이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 쌍용차 인수 재료 자체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가지고 그냥 재료가 이 쌍방울이 상승을 한 것 자체도 이 회사의 가치가 높아서 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재료를 통해서 앞에서 상승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서 눌림을 잡기에는 반등이 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잡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일단 뭐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 주면서 어차피 매매 자체를 안 할 거지만 어디까지 올라가 주는지 이런 4등분선을 그었을 때 얘가 한 여기까지 올지도 한번 이제 표본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볼 생각이긴 합니다. 이제 광림도 똑같고요. 뭐 IOK, 비비안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게 또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 이 테마, 이 쌍방울 테마를 봤을 때 대장주가 그나마 쌍방울과 광림이었습니다. 이 쌍방울하고 광림이었는데 이 두 개의 종목 말고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대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상승을 할 때 물론 그 당시에 테마가 강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같이 가줬지만 이현상도 가고 했지만, 근데 명백하게 대장주가 아닌 녀석들은, 아닌 종목들은 이렇게 밑으로 빠졌다가 많이 빠졌다가 반등도 이제 얼마 안 나옵니다. 반등 자체도 이런 이 15%가 나왔지만 이것에 비해서 대장주 같은 경우는 그냥 30%, 그러니까 상한가 같은 거 그냥 쉽게 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무조건 이제 테마의 대장주를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7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 가격이 2012년 9월 이후 첫 8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전 세계 곡창지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곡물 사료에 약간 이런 곡물주들의 선물 가격이 지금 급등을 했는데요. 특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료 같은 경우에는 재료 자체가 정말 강했다라고 이제 좀 지나고서 종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에서 정말 강했구나라고 생각을 좀 이제 들고, 제 스스로도 이제 좀 인사이트가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일반 재료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조금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에 이런 강한 재료가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여러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가면서 움직인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다음에 이런 순간에 오면은 이제 매수, 그러니까 위에서 매수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 테마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보면은 한일사료 진짜 강하네요. 거의 4연상 가는 느낌입니다. 예,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아주 열심히 이런 사료 재료를 가지고 주가를 참 위에서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게 과연 나중에 이제 눌렸을 때는 매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아무튼 지금 자체로는 좀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이지바이오도 오늘 상한가를 좀 가준 모습입니다. 얘도 식량 사료 관련돼 가지고 상한가를 좀 가졌고요. 일단 단기간, 이 단기적인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이 왼쪽이 주봉이고 오른쪽이 일봉인데, 제가 선을 그었던 구간이 이런 지지와 저항이 부딪히는 이런 구간에다가 선을 그어 놓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매매를 하기 좋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그 지지선을 좀 그어 놓고 나중에 또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지홀딩스도 오늘 좀 상승을 좀 해줬고요. 이게 주봉인데 주봉 자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런 상승을 했지만, 이 주봉에서 좀 뭔가 이렇게 선을 한 두 개의 선을 잠깐 그어 봤을 때 하나만 그어도 되겠네요. 이런 윗꼬리가 달린, 그러니까 이런 저항 구간이 있죠. 이런 저항 구간을 아직까지는 돌파를 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여기를 돌파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구간에서 저항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지홀딩스랑 이지바이오가 같이 올라갔다라고 치면 이지바이오가 대장으로 얘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얘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당이 어제부터 해가지고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떨어질 때 눌림 매매 한다라고 했죠. 여기 상한가, 그 다음 날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거래대금 터진 거. 그래서 얘를 이제 제 관심 종목에 두고, 제 관심 종목에 두는 게 바로 다음 날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 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에 알려드렸던 이 4등분선을 이용해가지고, 이 4등분선을 이용해서 이제 떨어질 때 매수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단기가열 예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공시를 봤을 때까지는 이 단기가열에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라 단기가열이 될 수 있다를 예고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오르거나 뭐 거래량이 더 터지거나 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 조건이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가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렇게 지금 사료주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만약 단기가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종목은 좀 힘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료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윗구간에서 매매하는 거는 조심해서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주산업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고요. 얘도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준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 전고점도 좀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대장 자체는 이 대한제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대한제당을 좀 우선적으로 볼 것 같고요. 나중에 떨어지면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일단 이 상한가를 갔던 순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2시,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2시에 상한가를 먼저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아침에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면은 이 상승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 고점이
이 30% 상한가를 한번 찍었다가 내려온 그런 모습이고, 반대로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자체도 3시쯤에, 그러니까 이 3시라는 모습은 뭐냐면은 대한제당이 어제 상한가를 빨리 들어가 줬기 때문에, 한 2시쯤에 들어가 줬기 때문에 대주산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료주 중에서 이등주가 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이 이제 다른 데 수급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그냥 수급이 몰린 겁니다. 대한제당 이등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얘가 이등주고 오늘 상승을 했던 이 모습도 고점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단일 종목으로 보면은 분명 강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테마랑 엮여서 같이 올라갔던 종목을 확인을 했을 때는 대한제당이라는 대장주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제당을 매매를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떨어질 때 또 이야기하는 거고,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곡물 사료 대체를 하는 아미노산을 생산한다라는 소식에 좀 상승을 했는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대체 이슈고, 그렇게 차트 자체도 이제 역배열인 모습이니까 그렇게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로는 큐라클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황반변성 치료제 후보 물질이 뭐 경쟁력과 효능을 입증받았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고, 이게 좀 재탕 뉴스긴 합니다. 재탕 뉴스로 해가지고 이때 이제 상승을 했던 그 재료가 저 황반변성 관련된 재료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빠지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특히나 이제 역배열인 종목이긴 합니다. 역배열인 상황에서 이제 좀 차트를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런 120선을 돌파를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라리 다른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승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 천연가스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1승이 오늘 좀 상승을 했고, 며칠 전부터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관련주로 이제 또 GSE가 또 있습니다. GSE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금 천연가스도 지금 가격이 계속 신고가라기보다는 뭐 13년 만에 뭐 가격이 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리 있죠. 여기서는 한번 이런 자리를 돌파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거를 차트적인 요소로만 잠깐 봤을 때 분명히 앞에서도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한번 했다가 빠지고, 상승했다 빠지고, 이제 상승을 할 때 이 상승을 하는 이 파동에서 이 양봉에서 들어온 이 거래대금 자체가 저는 좀 심상치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여기서 이 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이 박스권 내에 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3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빠지다가 다음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거래대금보다, 잠깐 정정하면은 이 거래대금이 많겠지만, 근데 단일로 쳤을 때, 하루 기준으로 쳤을 때 이때 나왔던 거래대금보다는 당일로는 이때 들어온 거래대금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봉 안에서 어떤 얘기냐면, 세력이 돈을 이 양봉에다가 돈을 넣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믿고 한번 돌파를 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이게 또 페이크가 될 수도 있는 게, 이런 5일선이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빨리 가줘야 됩니다.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얘가 다시 한번 이 핑크색 선인 5일선이 지금 밑으로 꺾이는 살짝 모습인데, 이게 다시 올라오면서 이 양봉이 나오면서 이런 곳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은 5일선을 살리면서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겁니다.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차트를 봤을 때는 이런 거래대금 자체가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CI 평가 정보가 상승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토스에서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재료가 있었습니다. M&A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상승했던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지금도 이제 M&A 기대감 찌라시로 상승한 모습이고, 대신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제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서를 새로 신설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SCI 평가 정보,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한번 이런 구간, 이 박스권을 확실하게 넘어줬다라고 볼 수 있으면은 여기 한 3,900원을 좀 확실하게 넘어주면은 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인 움직임을 더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I 컴포넌트도 이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이제 롤러블 스마트폰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얘가
수혜를 좀 받아가지고 상승을 좀 했습니다. 미래나노텍도 이어서 같이 보면은 수산화 리튬 사업을 위해서 70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에 나섰다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보면은 이제 I 컴포넌트 뭐 일단 차트가 아직까지는 저항대 이런 저항에 막혀 있기 때문에 막 썩 좋은 모습까지는 아니고요. 저항이 좀 돌파가 되고 하면은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권을 좀 만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일봉에서 이런 저항 구간들을 좀 넘어준다라고 하면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락 종목으로는 네오크레마가 22% 하락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참 좋았던지 하락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예, 하락한 종목이 없고 특정 개인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투매를 부르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에 기능성 식품 소재 관련으로 한동안 이제 사료 곡물주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예, 이 종목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3분봉으로 보면은 아침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을 이어가 줬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손절이 나가면서 계속 하락이 나옵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